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HK유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일 조선의 원인은 올려치기 문화인 것 같습니다. 30대 분들,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인서울 지고국 갈 수 있는 인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서성한도 좀 했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죠. 상위 5%가 좀 한 건가요? 30대 남자 중에 비정규직, 파견직도 빼면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 몇 %나 될까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서류 탈락이 현실입니다. 학벌이 인서울 공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못해도 중견기업은 가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실이죠. 30대 남자 중에 몇 억짜리 아파트 들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전세도 빠듯하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악의 문화가 바로 올려치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굉장히 약간 뼈 때리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연 보내신 저분도 대기업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전자. 저분도 스펙이 좋아요. 저분도 직어국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밟고 정말 노력해서 들어왔어. HK님도 지금 뭐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저분이. 네. 정말 키우기 힘들다.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온라인 같은 데서 뭐 인서울 지고국 뭐 문과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뭔가 쉽게 얘기한다는 거야. 저분들이 저기까지 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은데 자기들은 저기 뭐 학교 문턱도 못 가봤으면서 살면서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라고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무리 문과가 죽었다 하더라도 인서울 문과 가려면 반에서 손가락에 놀아야 되죠. 손가락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지고국을 가려고 해도 팔에서 손가락에 들어야 돼. 손가락 안에. 지방에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정도 가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 그 걸려 있어도 한 학년에 아무리 많아야 한 20명이 안 돼요. 그 학교 이제 한 학년에 졸업하는 사람이 한 250, 300명이나 치면 그 중에 지고국 가는 사람도 한 20명이 안 된다고. 옛날보다 많아진 거예요. 옛날엔 더 적었어. 인서울 뭐 지방에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다 긁어 모아봐야 한 학교에서 한 20명 될까 말까 그래요. 네. 일반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수능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연말 끝나고 내년 초 되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데 여러분 동네 고등학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고등학교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현수막을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 이번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HK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친구들이 절대 학교 다닐 때 논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봐도 대단한 친구인데 왜 온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까임을 당하는 거지? 왜 대기업 중견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취업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얘기도 안 해. 다 그만두라 그래요. 웃긴 게. 중소기업 다니면 다 그만두래. 아니 대한민국 한 85%가 중소기업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 일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런 데 안 다닌다 그래. 그럼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데 다닌다고. 대단한 데 다니는 사람이 남의 직업에 대해서 훈수질하고 비교질하고 회사 가지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내가 봤을 때 상당성 백수인 것 같은데? 개백수가 따지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올려치기 문화가 많은 이유. 예. 문화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큽니다.
메타인지가 되면 올려치기 자체를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그릇이나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자기 갈 수 있는 회사 위치나 능력치를 안다면 특정 대학교를 까내린다거나 특정 기업을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지. 여러분 팩트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한 85%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생각보다 벌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통계청에 나오는 그 중위소득. 우리 어제 HK주님 어제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그 순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순자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활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 근데 현실적인 수준은 높지가 않아요. 데이터상의 수준은. 알맹이 그렇게 안 크다고. 근데 거품이 심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온라인에 보면 올려치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올려치기 많이 하죠. 왜 많이 하냐? 자기 밖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위치, 자기 능력, 자기 벌이, 자기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리고 자 이것도 있잖아요. 올려치기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현실은 대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할 게 없고 생각보다 거짓말이나 이 허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라인에서 뭐 직업 관련 얘기하면 그냥 허언증 갤러리야. 나 유튜브 댓글도 허언증 갤러리 생각을 해요. 아니 연봉 5천이면 생각해봐요. 5천이면 20대 5천을 벌어도 한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 상위 한 15% 정도 됩니다. 30대만 하더라도 한 20% 안쪽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도전하잖아요. 공무원이 5천만 원 돈 벌려면 한 12, 3년 해야 됩니다. 신입으로 들어와가 7급에서 한 7급 한 11호봉, 12호봉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 달려면 내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12년, 13년 해야겠죠. 안 그래요? 신입이 5천만 원 주는 회사면 그걸 괜찮은 거 물어보는 거 자체도 웃기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그런 점이 웃긴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소위 말하 뭐라고 하냐 이제 뭐라고 하냐면 BTG라고 해요. BTG. 혹시 HK님이 BTG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이 BTG라고 하는 게 많아요. 네, BTG를 많이 합니다. BTG이 뭐냐 하면 이게 그 야민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B가 내예요. B가 이제 이게 내덕이 야민저금 발음이에요. 참 야민저금도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이거 혹시 아십니까? HK유닛 이 BTG라고 내덕질입니다. 내 덕을 할 때 이제 이제 어자를 니은하고 붙이면 B가 되고, 예. 이 할 때 튀어나온 것을 우측으로 붙이면 틱이 돼요. 그래서 비틱질이라고. 참 이런 말 만드는 것도 웃겨 진짜. 야민정음이라고. 뭐 대구 뭐고 부르듯이 뭐 대전을 머정이라 부르잖아. 나 맨 처음 뭐 무슨 말인지 싶었어 그냥. 아니 지역 비하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걸 야민정음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온라인 이제 네이버 이제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올려치기 하는 거죠. 자기가 뭐 스무 몇 살에 이만큼 벌었는데 저 정도면 괜찮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리초보 5천만 원 괜찮은 거겠지요? 라고 하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5천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천이 아니라 4천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이제 자랑받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면 많이 버시네요. 야 대단하네요. 야 신입이 5천만 원 준다고 그런 댓글을 바라고 적은 거예요. 노리고 적은 거야. 모르고 적은 게 아니에요. 말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얘기하지만 개뻥입니다. 개뻥인 거야. 그래서 온라인에 이 비틱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려치기. 올려치기가 비트질이 맵니다. 예. 아니, 검색해보면, 현시사에 파악해보면 5천만원 벌리면 어딜 가야겠어요? 대기업을 가야 되잖아. 근데 대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전체 직장인들 중에 한 10%도 안 돼요, 여러분. 한 60% 되나? 한 60%일 겁니다, 아마. 전체 중에. 6, 7%. 신입이 5천만원 주면 거의 대기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4년제가 신입으로 5천만원 받으려면.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 이제 그 내가 대기업 다녔다고 이제 신입으로 합격을 했다 하면 그냥 평범한 데 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기업 야 우리 중에 대기업 다닌 사람 있네. 야 부럽다. 야 대기업 다니면 신입 5천만 원 준다고? 야 그럼 대리 되면 더 주겠네. 야 복지 장난 아니겠네. 주변에서 이렇게 떠받쳐 주잖아.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입이 5천만 원 받는데 그걸 평범하다 느낀다. 이걸 간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대기업을 그 5천만 원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커요. 그걸 모르고 있다.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 비트질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온라인에서 올려치기 많이 하냐? 올려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한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자존감이 낮고 자격지심, 열등감이 높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자존감이 바닥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증거를 얘기하면 딱히 반박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물질에 집착을 해요. 이거는 많은 전문가나 심리학자나 책에 나온 내용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물건으로 뭔가를 도배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남자가 보통 이제 벌이가 얼마 안 되는데 비싼 자동차를 모는 거하고 여자분들이 할부로 월급 적은데 할부로 명품을 사는 거. 그게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좀 있죠.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내가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고 피해만 안 주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써. 내가 편한데 못 할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뭔가 물질 같은 거를 겉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겉으로 뭔가 있는 척하고 겉으로 뭔가 잘 나가는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현실에 뭔가 부합하지 않는 것도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현실에 이제 만족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고 만족하고 살면 한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 안 그래요? 그냥 없는 사람이 쥐어짜내고 아껴 쓰고 그냥 소확행 한다고 하면 저 자식 정신승리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죠. 이 한국 사회는 지금 그렇잖아. 정상이 아닌 게 뭐가 정상적이고 대중화 돼버렸고 정작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비난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 사람들 생각 이상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구나. 현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하면 돼요. 좀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습니다. 네, 있어요. 특히 온라인에 많고요. 온라인이 왜 더 많냐 하면 겉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티 못 내고 쫄보 같은 사람들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에 와가지고 이제 올려치기 하는 거예요. 겉으로 뭔가 현실 만족이 안 되고 누구한테 뭔가 인정 못 받고 자존감이 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려가지고 어차피 온라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닉네임 할 글밖에 없다 보니까 글로써 내가 어디 기업에 이번에 들어가서 이번에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얼마 받는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 물어보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시죠?
팩트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문과가 죽었다 하더라도 서성하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성한 정도 가려면 일단 지방에서는 전교권에서 나요. 전교권에서. 반에서 한 1, 2등 수준 해야 돼요. 1, 2등 수준.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연예인분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덕윤 씨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아무튼 그분이 학교가 좀 지방에 좋은 데 나왔어요. 그분도 한양대 나왔는데 그분도 그 학교 다니려고 문과에서 거의 종교에서 나왔어. 그 재방송에 우리 그 오시는 그 원어플린 그분 누님도 서강대 나오셨는데 문과에서는 그 학교 안에서 탑이었대. 요고 안에서. 아무리 뭐 요즘 문과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왜냐면 문과를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많으니까. 단지 이 문과의 어떤 그런 이제 학교의 어떤 그런 이제 성적의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니즈, 그러니까 뭐 취업적인 부분이 이제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과가 지금 이제 좀 인정을 못 받고 취업이 어려운 것 뿐이지. 그래도 명문대 문과나 이렇게 뭐 지방대 공대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절대 다수의 월급은 절대 한 300만 원 이하, 대부분 회사는 300만 원 이하의 월급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200만 원 초중반대 월급 받고요. 이거는 통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절대 다수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온라인만 가면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에서는 절대 잘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범위가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온라인만 되면 잘 나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없고 있어 보이는 사람 다 모이냐 말이야.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잘난 사람들은 온라인에 출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일이 바빠가지고. 정말 잘난 분들이 하는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무 시간이 길고 자기 일에 열중하느라 뭐 온라인 그런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글 달고 하지 않아요. 쥐뿔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있잖아요. 뭐 얼마 번다. 어느 기업 다닌다. 요봉 얼마다. 이런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 생각보다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기의 수준보다 몇 단계를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왜 올려치기를 하냐? 자기가 밥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현실이 얼마나 되는지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원래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현실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불특정 다수한테 인정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HK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